아시시 성 프란치스코의 전기, 세 동료들이 쓴 전기. 소개글. 이 세 동료들이 쓴 전기는 많은 사본들이 있고 또한 그 사본들이 매우 다양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전기는 적어도 14세기 초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피사의 바르톨로메오도 1385년과 1390년 사이의 저술한 그의 저서 드 콘포르미타테에서 이 전기를 자주 인용한다. 1768년에는 볼란디스트들까지도 잔꼬송이는 제외시키면서도 성인들의 행적 안에 이 전기를 프란치스코를 대표하는 자료로서 첼라노의 제1첼라노와 성 보나벤투라의 대전기와 함께 삽입했다. 1894년에 이르러 폴 사바티에는 프란치스코의 옛 전기물들에 대한 비판 작업을 시작한 이래 이 작품에 충분한 가치를 주었다. 그러나 볼란디스트들 중에 하나인 반 오트로이는 그의 유명한 논문 아날렉타 볼란디아나에서 세 동료들이 쓴 전기를 혹평한다. 이 전기는 그 진위성을 가려볼 가치도 없는 13세기 말에 쓰여진 관공서식 전기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반박하여 폴 사바티에는 소위 세 동료들이 썼다는 프란치스코 전기의 진위성이라는 소제목의 논문을 썼다. 이것이 소위 프란치스칸 논쟁의 발단이다. 이 책의 비판본을 내는 작업이 지금까지 3번에 걸쳐 있었다. 제일 먼저 1898년에 팔로치 플리냐니가 소위 스펠로 폴리뇨로 불리는 카푸친 수도의 소유의 필사본을 중심으로 출판했고 그 다음으로는 1939년에 주세페 아바테가 소위 사르나노라고 불리는 14세기 초의 필사본을 중심으로 비판본을 냈다. 아바테의 주장은 이 전기의 작가가 토마스 첼라노의 제2첼라노와 보나벤투라 대 전기와 익명의 페루지아 전기를 인용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이 전기를 13세기 말의 전기라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974년에 테오필 데보네가 아바테와 다른 학자들의 견해를 비판하면서 필사본들 전반을 깊이 있게 대조하여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비판본을 출판했다. 본 역서는 이 비판본을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데보네가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레오, 루피노, 안젤로 이상 세 동료들이 1246년 8월 11일에 그레초에서 쓴 편지는 확실히 신빙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 편지는 다른 모든 사본들에도 한결같이 등장하고 있고 다른 문헌이나 아니면 단독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편지의 문체가 세 동료들이 쓴 전기의 문체와 다르다는 점이다. 하나의 가설을 세우자면 크레센지오 총장에게 보낸 자료들이 세 동료들이 쓴 전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자료들도 있었는데 바로 그 자료들에 부착되어 있었던 편지가 바로 이 편지가 아닌가 하는 점이다. 세 동료들은 이러한 자료들을 1244년의 총회와 총장의 명을 받아서 작성했노라고 말한다. 지극히 복되신 사부 프란치스코의 행적에 관하여 형제들이 알고 있거나 수집할 수 있는 자료들을 당신께 전해드리는 것이
지난번 총회의 의결 사항이기도 했고 당신의 명이기도 했기에 우리는 전기의 형식을 취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보다는 오히려 어느 쾌적한 들판에 핀 무수한 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마음 가는 대로 골라 모으듯 하였다. 따라서 역사적 순서를 따르지 않았고 가장 아름다운 꽃을 마음 가는 대로 골라 모으듯 하였다는 말은 페루지아 전기의 형식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이 편지는 페루지아 전기에 달린 편지로 간주된다. 왜냐하면 세 동료들이 쓴 전기는 편지의 내용과는 달리 전기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며 역사적 순서를 밟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 전기물은 총장에게 보낸 자료들 중에 일부이기는 하지만 마음 가는 대로 골라 모은 자료의 일부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토마스 첼라노는 이 전기의 일부를 제2 첼라노를 저술하는 데에 사용하는데 그는 이 전기를 다른 자료들과 분리한다. 그리고 그가 이 전기를 다른 자료들과 분리할 때 편지도 함께 거기에 포함시켰다. 이때부터 이 편지는 페루지아 전기와 분리되어 세 동료들이 쓴 전기와 붙어 다니게 된 것이다. 이 전기의 작가는 과연 누구인가? 문체를 비교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일이지만 페루지아 전기의 작가는 아니다. 대본에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우는데 세 동료들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최소한 레오는 아닐 것으로 본다. 문체가 레오의 문체는 아니고 루피노는 글을 남긴 형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자를 안젤로로 본다. 그러나 이것도 확실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저자가 아시시 사정에 정통한 점을 미루어 보아 아시시 출신의 어느 초기 형제들 중에 하나일 것으로만 짐작하고 있다. 3. 저술연대는 언제인가? 이 문제를 밝히기 위해서는 여러 자료들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전기와 관련성이 있는 전기들로서 서로 비교해야 할 전기물들은 토마스 첼라노의 제1, 2 첼라노, 율리아노 스피라, 페루지아 전기, 그리고 성 보나벤투라의 대전기이다. 세 동료들이 쓴 전기는 토마스 첼라노의 제1 첼라노를 인용하면서 세부적으로 이를 보완한다. 또한 율리아노 스피라는 토마스 첼라노의 제1 첼라노를 이용하여 몇 가지를 보완하면서 1232년과 1239년 사이에 전기를 쓰는데 이것도 세 동료들이 이용한다. 반면에 토마스 첼라노는 이 세 동료들이 쓴 전기를 의지하여 제2 첼라노를 쓴다. 제1 첼라노에서 누락된 부분, 특히 프란치스코의 젊은 시절과 회개 부분을 보충한다. 따라서 이 전기의 1장에서 16장까지는 토마스 첼라노의 제2 첼라노 이전에 쓰여졌고 제1 첼라노와 줄리아노보다는 후에 쓰여졌다고 볼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이 세 동료들이 쓴 전기는 교황 그레고리오 9세의 1241년 서거 후 얼마 안 되어 쓰여졌음이 확실하다. 따라서 세 동료들이 쓴 전기의 1장에서 16장까지의 저술 기간은 5년이다. 제2 첼라노의 저술 직전과 교황 그레고리오 9세의 서거 사이가 5년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1246년에 그레초에서 보낸 세 동료들이 쓴 편지와 시대적으로 맞아떨어진다. 가장 오래된 사르나노 필사본과 그 외의 많은 사본들도 16장으로 끝나는데
몇몇 사본들만이 마지막 두 개의 장을 첨가하고 있다. 즉 프란치스코의 오상, 죽음, 그리고 시성식을 덧붙이는데 이 두 장은 그 문체에서 1장에서 16장까지의 문체와는 너무도 다르다. 이 두 개의 장은 바로 보나벤투라의 대전기 13장을 인용한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의 저술은 1266년 이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반 오트로이나 다른 전문가들처럼 이 전기를 가치 없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원천적 자료 중에서도 마지막 두 장을 제외하고는 아주 중요한 자리를 점하는 것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 이 전기는 제1 첼라노와 더불어 프란치스코의 젊은 시절과 회개, 그리고 초기 형제에 관해서 가장 완전한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다. 이 저자는 프란치스코를 매우 가까이 접한 형제이며 프란치스코로부터 직접 많은 이야기를 들은 형제임에 틀림없다. 이 형제의 문체는 매우 자연스럽고 객관적인 어휘들을 사용하며 수사적이고 장식적인 언어를 피한다. 그리고 프란치스코의 사건들을 신성화하려는 의도도 보이지 않는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많은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머리글. 이 글은 복되신 프란치스코의 세 동료들이 써보낸 글이다. 이 글에서 그들은 프란치스코의 세속생활 모습과 아울러 그의 경이롭고도 완벽한 회개를 기술하며 또한 프란치스코 자신과 초기 형제들에게서 태동한 본수도회의 기원과 기초를 기술한다. 편지. 그리스도 안에서 공경하올 아버지이시며 또한 하느님의 은총으로 총봉사자가 되신 크레센지오 형제께 한때 지극히 복되신 사부 프란치스코의 부당한 동료들이었던 레오 루피노 안젤로가 주님 안에서 마땅하고 가없는 존경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극히 복되신 사부 프란치스코의 행적에 관하여 형제들이 알고 있거나 수집할 수 있는 자료들을 당신께 전해드리라는 것이 지난번 총회의 의결사항이기도 했고 당신의 명이기도 했기에 그분과 함께 오랜 기간을 지낸 일이 저희에게는 부당한 일이었지만 저희가 그동안 직접 목격한 사실들과 다른 거룩한 형제들, 특히 가난한 부인들의 시찰자인 필리포 형제와 아르체의 일루미나토 형제, 마니냐노의 마세오 형제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일들과 또한 공경하올 에지디오 형제의 동료인 요한 형제가 에지디오 형제에게서는 물론 복되신 프란치스코의 동료인 고 베르나르도 형제에게서 수집한 내용 가운데 우리들이 들은 것 일부를 사실 그대로 공경하올 총봉사자께 전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성성을 내보이기는 하나 성성의 본질을 보여주지 못하는 기적들을 그저 단순히 나열하는 데에만 만족지 않고 무엇보다도 그분의 거룩한 일상생활의 탁월한 면과 거룩한 뜻에 맞게 살았던 이상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과 거룩하고 칭송할 만한 지향들을 심혈을 기울여 보여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는 지존하신 하느님과 우리의 거룩하신 사부님께 찬미와 영광이 되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도움이 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전기의 형식을 취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이루신 그분의 생활과 기적들이 이미 전기 형식으로 여러 개 쓰였기 때문입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어느 쾌적한 들판에 핀 무수한 꽃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마음 가는 대로 골라 모으듯 하였습니다. 따라서 역사적 순서를 따르지 않았고
이미 전기들 안에서 아름답게 사실대로 기술된 많은 부분들을 생략했습니다. 혹 총봉사자께서 보시기에 괜찮다고 여겨지시면 여기에서 언급된 몇몇 항목들을 다른 전기들의 사이사이에 삽입하셔도 좋으리라 사료됩니다. 앞서 전기들을 쓰신 공경하올 분들이 우리가 서술한 것들까지 접하셨다면 전기에서 이것들을 빠뜨리지는 않았을 것으로 우리는 믿는 바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분들의 특유한 문체로 그것들을 다듬어서 후대의 기억에 남도록 하셨으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편안하시기를 기원하오며 당신의 충실한 자녀들인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께 겸손하고 온전하게 내맡깁니다. 그레초에서 1246년 8월 11일